그리하여 들꽃들이 피어나 가을이 아름다워지고 우리 사랑도 강물처럼 익어가는 것을. 안도현 시인은 시 9월이 오면에서 9월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문혜숙의 시 9월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죠. 나의 기도가 가을의 향기를 담아내는 국화이게 하소서. 가을을 대표하는 말이 있다면 바로 낭만이 아닐까 해요.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달라졌죠. 여름에 물기 가득한 바람과는 다른 조금은 냉기가 도는 바람이 느껴지는데요. 9월의 시작과 함께 가을이 시작하고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가을이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가을의 길목에서 정오의 희망곡, 저는 목디, 목서윤이에요. (9월 3일) 목요일 정오의 희망곡, 오늘 첫 곡은 Earth, Wind and Fire가 부르는 September였습니다. 하루 해가 조금은 짧아졌고요. 하늘은 높아졌고 여전히 무덥긴 하지만 아침 저녁으론 기온이 달라졌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계절은 한 번도 어기는 법이 없어서요. 이 더위가, 이 습한 기운이 과연 사라지기는 할까 싶은데 어김없이 끝은 나죠. 그러고 보면 이 절기라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으면서도 그때가 되면 또 맞아떨어지곤 하잖아요. 자, 처서가 지나면서 어김없이 더위가 한풀 꺾였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백로인데 가을 기운이 완연하게 느껴지는 때가 백로라고 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새로운 계절 맞을 준비 여러분 하고 계신가요? 올 가을에는 유난히 더 반갑고 기쁜 소식들이 기다려지길 바랍니다. 정오의 희망곡, 오늘도 설레는 2시간 함께 해주세요. 러브 레시피, 벤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정오의 희망곡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아쉽게도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보이는 라디오는 하지 않습니다. 네, 아쉽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정오의 희망곡 문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샵 1991번 문자 메시지 우물정 1991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단문은 50원, 장문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여러분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지 일상과 사연, 신청곡 다 좋습니다. 저희가 접수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전주 MBC2 친구 추가하시면 무료로 카톡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 루트를 통해서도 정오의 희망곡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이번엔 장기하와 얼굴들의 그때 그 노래. 네, 장기하와 얼굴들에 이어서 핑클의 늘 지금처럼 들으셨어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상큼하고 좋네요. 자,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릴 게 있는데요. 정오의 희망곡이 드디어 내일 9월 4일 금요일 익산에서 공개 방송을 합니다. 온라인 공개 방송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익산에 위치한 한국식품 클러스터에서 공개 방송을 하는데요. 내일부터 9월 10일까지 익산 온라인 식품대전이 펼쳐지거든요. 네, 그 첫날에 정오의 희망곡이 12시에서 2시까지 생방송으로 공개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쉽게도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관객은 모실 수 없어요. 하지만 유튜브 생중계 하거든요. 그날 꼭 유튜브 접속하셔서 우리 정오의 희망곡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하고 했으니까요. 또 초대 가수도 있고요. 내일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보이는 라디오 못한 아쉬움, 내일 여러분의 접속으로 함께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네, 많은 분들 함께 하셔서 저 목디 좀 응원해 주세요. 내일 초대 가수가 신유 그리고 박서진 씨거든요. 두 가수의 노래 한 곡씩 준비했어요. 신유의 일소일소 일로일로, 그리고 박서진의 미러 미러. MBC FM for you. 적더라도 나답게 살고 평범한 일상의 자잘한 것들을
챙기고 살자. 유명의 삶이 아닌 익명의 삶으로 살자. 정의 오늘의 한 줄 생각. 포르투갈 시인 페르난도 페소아의 불안의 책에 나오는 글을 한번 전해봤어요. 적더라도 나답게 누구나 비슷한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싶은 게 위안이 되기도 하네요. 적더라도 크게 성공하는 타이틀을 거머쥐지 않아도 나답게 살아가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그게 중요하긴 한데 갑자기 어떤 배우가 했던 말이 떠오르네요. 얼굴은 안 알려지고 돈은 많이 벌고 싶다. 이건 명언 아닙니까? 네, 이 말에도 공감이 되는 걸 보면요. 우리 마음에는 참 여러 가지 마음이 욕구가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어느 것을 쫓을지는 결국 스스로가 결정해야 하는 거겠죠. 비의 노래 준비했어요. 내가 유명해지니 좋니? 정호의 희망곡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2부는요, 특별히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지는 시간인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여러분의 특별한 사연 속으로 한번 빠져볼까요? 신승훈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들으셨어요. 너튜브 통해서 HJ님이 주신 사연인데 요즘 확진자 재난 문자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의 가족분들 마스크 꼭 착용하세요. 이 힘든 시기 같이 이겨냅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면서 노래까지 신청해 주신 건데 정말 그래요. 지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우리가 좀 더 힘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조심하고 하는 것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모두 한 마음일 때 이것도 이룰 수 있는 거니까 네, 우리 좀 지치더라도 다 이 HJ님처럼 마스크도 착용하고 힘든 시기 같이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마인드 컨트롤도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사연은요. 6186님이 보내주셨는데 목디 코로나 2탄에 홍수에 태풍 2탄에 오랜 시간 자연을 괴롭힌 죄 때문일까요? 곧 온다는 태풍도 별탈 없이 지나가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셨는데 네, 이 사연, 이 문자에는 조금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맞아요. 결국 자연재해라는 게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또 대비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자연에 안 좋은 것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뭐 산업 개발 뭐 이런 명문 하에. 특히 피해가 크고 인재라는 말이 나올 때는 결국 사람들이 자초한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가 하늘에 뭐 부탁을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촘촘하게 잘 대비해서 인재라는 말은 안 나오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어서 양태희님의 사연 만나볼까요? 태희님이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전에 전주로 이사 온 40대 여성입니다. 대구에서 결혼하자마자 오게 된 전주. 처음에는 말투도 환경도 낯설었지만 지금은 어느새 전주의 매력에 푹 빠져서 제 2의 고향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친정에 잘 못 가게 되니 참 원래도 자주 간 건 아니었지만 안 가는 것과 못 가는 것의 차이는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괜히 울적해집니다. 대구에서 일하는 오빠도 또 조카들도 보고 싶고 부모님 너무 보고 싶네요. 위로의 노래 한 곡 부탁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이런 분들 꽤 있으시죠, 주변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살다가 전주로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서 오게 된 케이스. 혹은 뭐 직장을 전주로 잡게 돼서 오게 된 케이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 제 주변에는 몇몇 덜어 있는데 다 하나같이 공통되게 하시는 말씀이 전주 좋다고, 전주 정말 맛있는 거 많다고. 네, 대체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늘 사연 주신 태희님도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한 번씩 고향에 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잖아요. 아이 참 상황이 상황인지라 뭐라고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상대방도 다 아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코로나19라는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오히려 나 개인적으로 바빠서 사람들을 못 찾는 것보다는 더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까 싶어요. 상대방 입장에서. 그래서 결국 부모님도 또 오빠들도 조카들도 보고 싶겠지만은 네, 지금은 그 간절한 마음만 좀 간직하고 이게 이제 나중에 쌓여서 더 배가 돼서 좀 예측하기 이르긴 하지만 추석 때는 조금 더 안전하게 고향으로 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좀 담아볼게요. 노래 한 곡 추천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상은의 언젠가는 듣고 올게요. 정호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작은 얼굴에 끌리다 윤곽 관리 전문 브랜드 에스테티아에서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배달 가능한 스무디 스무디킹 효자 CGV점에서 스무디 교환권, 인테리어 건축자재 전문 럭키 목재에서 편백 제품, 내가 가장 예뻐 보이고 싶은 날 메이크업 마리에서 이용권, 기타 연주와 커피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카페 인앤아웃 전주 평화점에서 음료 교환권, 전주시 고사동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영화 관람권, 예쁜 아기의 행복한 꿈 파파야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 빙상 경기장 앞 별 5개 장수 돌침대 전주점에서 바이오 찜질팩, 커피와 디자인이 공존하는 소울에서 더치커피 교환권, 내 피부를 부탁해 고운 미래에서 마스크팩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이제 마무리 시간이 됐어요. 1, 2부는 마칠 시간이 됐는데 에릭남과 콜라주의 Into You 들으시고요. 잠시 후에 3부 이 노래로 말할 것 같으면 래퍼 우타우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기쁨 가득 행복 가득 MBC FM for you 문화방송 99.1MHz 여러분의 전주문화 방송입니다. HL6 전주 MBC 자연의 소리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FM for you 네가 좋다 좋다 참 좋다 네가 좋다 좋다 참 좋다 나를 알아보니 더 좋다 내가 지켜주고 싶은데 참 좋다 설레는 오후의 시작 정호의 희망곡. 정호의 희망곡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조금 전에는 자우림의 Something Good이란 노래 들려드렸고요. 잠시 후에는 이 노래로 말할 것 같으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 가요 한 곡이 탄생하기까지의 이야기부터 가수나 작곡가, 작사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이 노래로 말할 것 같으면 잠시 후에 래퍼 우타우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먼저 잔나비의 Wish 띄워드립니다. 그럼 이제 이 노래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 시작합니다. 이 노래로 말할 것 같으면 네, 이 노래
노래로 말할 것 같으면 다채로운 음악으로 여러분의 오후를 채워드리는 시간이죠. 래퍼 우타우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래퍼 우타입니다. 네, 반가워요. 예. 네네. 이 노래로 말할 것 같으면 시간에는 뭐 어떤 가요의 탄생 비화부터 뮤지션들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는데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자, 오늘은 작곡가 한 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네. 바로 이제 이분 기억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런지 모르겠는데 네. 테디입니다. 테디. 테디? 테디. 테디 당연히 기억하죠. 테디베어 아니에요. 테디. 네. 아니 제가 테디의 노래들을 정말 좋아해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YG 노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틀기 좀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게 좀 그렇죠. 아쉽기는 예. 한데 테디 노래들 상당히 네,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테디가 이제 그 YG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프로듀서이고 네. 또 그 원타임이라는 소속 그 힙합 그룹에서 네. 멤버이기도 했죠. 네네. 그리고 본명이 박홍준 씨입니다. 예. 이름은 테디, 본명은 박홍준 씨. 예. 맞아요. 오늘 시간 기대가 되는데 네. 자 우선 어떤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일단 그 간단한 이제 테디의 그 양력을 말씀드리면요. 네네. 98년에 데뷔를 했어요. 원타임으로. 그렇죠. 원타임으로. 네. 원타임 뭐 기억하고 계시죠? 노래들 뭐 네. 이제 나의 뭐 이것도 있고 원타임 is one time for your 뭐 love. 개지나 칭칭나네 네. 뭐 아무튼 이런 노래들 네. 그때부터 뭐 프로듀서랑 작곡을 겸했었고요. 또 그 후에도 원타임이 이제 활동이 끝난 후에도 소속사에서 계속 그 메인 프로듀서로서 큰 힘을 실어주고 있죠. 네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테디가 쓴 노래들 좀 소개해 주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YG에서 나오는 음악들은 거의 다 테디의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뭐 SM에는 유영진 씨라고 있습니다. 그 그대 향기 옛날에 그 보이즈 투맨이 내한 공연을 왔을 때 네. 유영진 씨랑 같이 붙여놓고 보이즈 투맨이랑 같이 노래를 부르는 TV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아무튼 그때 이제 그 유영진 씨는 좀 R&B 쪽이었고 또 이제 JYP는 박진영 씨가 직접 하다가 네. 이제 뭐 여러 작곡가들을 두고 있잖아요. 네. YG 역시 이제 테디와 여러 또 프로듀서들이 있는데 네. 대표 프로듀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거의 그 생각하는 모든 YG에 나오는 곡은 80%는 테디의 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2000년대 빅뱅이랑 2NE1이 그렇죠. 초인기였을 때 그렇죠, 그때 그렇죠. 히트곡들도 네. 테디 곡이 많죠. 빅뱅 노래는 뭐 거의 많죠. 예. 네. 뭐 어디 보자. 그러니까 그러면 빅뱅이랑 2NE1 외에 또 어떤 노래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인데 선미의 가시나라는 노래 아시죠? 네. 그걸 테디가 작곡을 아, 했거든요. 그것도 테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미는 JYP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제 꼭 YG가 아닌 가수들의 어떤 곡도 프로듀서싱을 한 거죠. 네, 그래요. 뭐튼 이 장르도 굉장히 다양하고 네. 또 작사도 직접 하죠. 작사도 직접 하고 작곡도 직접 하고 네. 본인이 이제 래퍼 출신이기 때문에 네. 약간 작곡에 이제 그 플로우 자신만의 어떤 플로우와 자신만의 그 곡 스타일이 묻어나기도 하죠. 네네. 자,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첫 번째 노래는 어떤 건가요? 뭐 이제 그 힙합 그 왕국으로 만들었던 그 YG의 포문을 열었던 곡이죠. 바로 진우션의 에이요입니다. 에이요. 야우. 이 이때- 노래 거의 그 국내 뭐랄까 힙합에 되게 의미 있는 곡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힙합을 뭐랄까 대중으로 이렇게 끌고 나왔던 그 예전에 곡, 약간 예. 언더 느낌이 그렇죠. 있었다면 그 전에는 언더 느낌이 있었다면 네. 자 이제부터 힙합은 대중의 것이야라고 딱 끌고 나왔던 곡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의미 있는 곡입니다. 맞아요. 이때 기억나는 게 약간 어린 초등학생들 다 막 에이요 뭐 이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AO로 네.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래퍼들이 뭐냐면 밥 먹었어? 그러면은 에이요. 너 뭐 이거 할래? 하면 싫어 그러면 에이요. 이제 AO로 다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뭐 너 나랑 한번 같이 잘해볼래? 하면 에이요. 뭐 이런 식으로. 신기해요. 다 되네. 그렇죠. 뭐 약간 거시기 같은 느낌으로. 그러네요. 다 표현이 되네요, 이거. 한창 이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에이요? 진우션의 에이요.
네, 먼저 테디의 노래로 진우션의 에이요 들으셨어요. 네. 네, 보니까 이게 2001년도 노래네요. 2001년 노래죠. 예. 그때 한창 진짜 그 원타임부터 시작해서 네. 또 뭐 진우션 그리고 이제 그 YG의 초창기 그 YG 패밀리라는 또 힙합 군단이 있었죠. 네, 네. 예. 그때 이제 그 반대측에서는 반대측이라고 또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 룰라의 네. 그분 이름 뭐죠? 이상민 씨? 이상민 씨가 또 힙합 군단을 해가지고 뭐 이현도 씨랑 해가지고 막 이렇게 또 만들었던 기억도 나고 그래요. 근데 예. 느낌이 달라요, 그죠? 그쵸. 네. 약간 외국물 먹은 사람들이랑 안 먹은 사람들 집단으로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네. 네. 아, 옛날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네. 이 노래로 말할 것 같으면 오늘은 작곡가 테디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네. 찾아보니까 프로듀싱도 하고 지금 레이블도 운영 중이네요. 이제 블랙 레이블이라고 해서 네. 이 산하에 이제 그 우리가 알만한 그 유명한 뮤지션은 네. 자이언티가 있습니다. 어. 네, 그리고 이제 그 YG는 약간 그 부분 레이블을 만드는 걸로 좀 유명해요. 밑으로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사건도 있었긴 하지만 어찌 됐든 여기에서는 무조건 힙합 음악을 하는 좀 네. 약간 블랙이라는 아. 이름 자체가 약간 검은 그 힙합 음악을 하는 그런 뮤지션들의 레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블랙 레이블. 그럼 혹시 블랙핑크도 뭔가 연관이 있는 건가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약간 블랙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본인이 미국 음악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네. 또 지금까지 나오는 그 모든 음악들의 그 기본이 되는 것들이 다 힙합 음악과 또 R&B 이런 쪽 리듬에서 나오는 곡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진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의 그 한류를 있게 한 장본인 중에 한 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들을 그 어떤 잡지사에서 뽑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이제 주로 이제 그 8명의 작곡가를 딱 뽑았을 때 네. 켄지, 용감한 형제, 신사동 호랭이, 방시혁, 이트라이브, 조영수, 김도훈 그리고 테디까지 이렇게 8명을 뽑았는데 이 8명이 그 뭐랄까 한류의 주역 작곡가다라는 그런 평이 있습니다. 네. 아니, 블랙핑크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일단 컨셉부터 뭐 전체 프로듀싱을 맡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일단은 뭐 연관은 좀 있는 걸로.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대를 뭐 대표하는 한 명의 작곡가인데,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실 곡은 뭔가요? 자, 두 번째로 소개할 곡은요. 이 아이의 로즈라는 곡입니다. 아, 저 이 노래 정말 네. 좋아하거든요. 이게 작사, 작곡, 편곡까지 다 했어요. 아.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뭐냐면 작사의 능력이 굉장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그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네. 뭐 교포 출신이기도 하지만 그 사실 교포 출신이면서 한국말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말 잘 못하는 사람도 많고. 네, 네. 근데 이런 그 문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글귀를 쓸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한 국어 공부를 한 겁니다. 맞아요. 네. 이 로즈라는 노래는 가사가 정말 가시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좀 생각난 게 네. 교포들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니, 교포 출신이기는 하지만 네. 한국 연예계에서 막 십몇 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어쩜 이렇게 우리말이 안 늘까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전에 아는 외국 친구가 있어요. 네. 외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한 8년 만에 오랜만에 만났어. 네. 그래서 이제 막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명이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누구야 뭐 잘 지냈어? 내가 한국말로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옆에 친구한테 막 영어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쟤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영어를 못해?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아니 한국에서 한국말로 물어보는 게 뭐가 어때서? 근데 오히려 걔는 우타우 씨 왜 영어를 못하냐? 못하냐라고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예. 굉장히 뭐죠? 좀 그랬습니다. 예. 한국에서 당연히 한국말 해야 그렇죠. 되는 거 예. 아닌가요? 어찌 됐든 제가 봤을 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여튼 테디는 우리나라의 그 말을 해석하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그렇죠. 거죠. 네. 네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아이의 로즈 먼저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네. 이런 마이너풍의 세련된 노래 정말 좋아요. 좋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래퍼 출신이다 보니까 네. 약간 그 이 R 발음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요. 어떤 발음이요? 이제 R 발음을 이제 평소 이게 약간 그 굴리는 발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우리 같은 경우 밥 먹었어, 막 밥 먹었어 음. 이런 느낌. 아, 테디 씨가 네. 좀 말을 굴린다고요? 실제로 많이 굴린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뭐라고 해야지? 그 스타일의 예전 원타임식의 랩을 랩 플로우를 그 이제 래퍼 영비라고 있어요. 영비라는 래퍼가 네. 굉장히 그걸 일부러 따라했거든요. 네. 따라해서 되게 그 힙합 씬에서는 화제가 됐었어요. 저 혹시 지금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 네, 네. 여쭤봐도 돼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그 뭐 교포 출신이어서 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네, 네, 네. 토종 우리나라 사람인데 네. 외국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되게 굴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래퍼들 중에. 네, 맞아요. 왜 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네. 그냥 본인의 그 어떤 아이덴티티 안에서 나오는 네. 그냥 다른 자아인 것 같아요. 어.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 오히려 외국 사람이 아닌데 네. 그 더 한국말처럼 발음 또박또박하고 음. 뭐 예를 들면 뭐 에릭남 씨처럼 네네. 되게 뭐 그냥 들으면 되게 발음이 괜찮잖아요. 한국식 발음에. 네. 굳이 교포인지 잘 모르겠는데. 교포인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전혀 막 뭐 예를 들어서 막 전북 익산에서 이제 나오고 뭐 아무튼 뭐 폄하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네, 제가 그렇군요. 전북 익산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로. 약간 근데 약간 그게 동경의 어떤 대상이기 음. 때문에 혹은 또 이제 약간 뭐랄까 존경의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네. 랩이다 보니까 액센트가 중요하다 보니까 네. 그런 액센트를 만들다 보니까 좀 약간 발음이 세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랩을 좀 많이 연습하다 보면 평소에 많이 하다 보면 그냥 평상시에 말할 때도 그런 플로우를 실어서 말하게 되는 것인가. 약간 투가 나와요. 약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밥 먹었어? 그러면은 밥 먹었어 하면 되는데 yeah. yeah. 뭐 오케이. 뭐 이런 거 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네, 근데 그냥 이해해 주세요. 너무 뭐라고 좀 죄송해요. 예.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 친구들이 뭐 평생 그러진 않거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좀 더 따뜻하게 그냥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네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테디가 작곡한 노래 중에 이번에 소개해 주실 노래는 뭔가요? 이제 그 가수 싸이 씨죠. 이제 월드스타의 반열에 오른 가수 네. 싸이 씨가 이제 YG 지금은 따로 기획사를 이제 차리고 네. 제시라든지 다른 뮤지션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제 근데 YG에 있었을 때 네네.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서로에게 싸이의 데디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 되게 분위기가 다르네요. 네, 그쵸. 네. 이 작사 작곡을 맡았고요. 네. 그 테디의 작곡 스타일도 잘 보면은 좀 진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힙합만을 좀 뭐랄까 추구하는 그 작곡가에서 네. 약간 이제 뭐랄까 테크노라든지 아니면 클럽이라든지 이런 느낌의 이제 그 곡들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테디와 함께하는 작곡가들 YG 소속의 작곡가들 영입되는 네. 그 작곡가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네. 굉장히 좀 약간 좀 클럽이나 좀 그 사운드적으로 좀 약간 세계적인 느낌을 흡수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정통 힙합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싸이의 데디까지 들어보죠. 네, 싸이의 데디 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들을 때마다 춤이 연상돼요. 그 뮤직비디오 보면은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되게 주성치의 영화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네. 약간 그 얼굴을 합성을 해서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노래예요. 네네. 혹시 춤도 좀 추세요? 떼떼떼떼떼 할 때 이렇게 네, 맞아요. 저도 많이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요. 네. 되게 그래서- 소화하시면 되게 잘 하실 것 네. 같아가지고 뭐 여쭤봤어요. 나쁘진 않아요. 제가 한 걸 봤는데 네. 나쁘진 않더라고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였어야 네. 됐는데 네. 아쉽네요.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네, 기회 되면. 네. 오늘 테디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네. 이번에 소개해 주실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요? 이제 마지막 곡은 사실 이 팀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네. 블랙핑크입니다, 바로. 네, 네. 이 테디의 총괄 안에 이 팀이 만들어졌고 또 이제 지금은 뭐 세계적인 여자 아이돌 그룹이 됐죠. 그죠. 세계적이죠. 네, 지금 뭐 빌보드도 거의 지금 이제 막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블랙핑크를 이제 빼놓을 수 없는데 이 테디가 굉장히 그 좀 생각보다
서글서글한가 봐요. 그러니까 노출이 많이 안 돼 있거든요. 네. 이게 테디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 뭐랄까 그 YG 안에서는 되게 노출을 안 시키는 걸로 유명한데 근데 이제 블랙핑크가 테디를 부를 때 테디파파라고 부른다고 해요. 네, 네. 테파파라고 네, 부를 테파파라고. 법도 한 게 네, 이제 예전에 YG에서 YG 안에 작곡가였을 때는 네. 이제 함께 작업을 한 동료들이 그야말로 그냥 동료뻘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블랙핑크는 진짜 약간 그렇죠. 아빠뻘이기도 하네. 아빠뻘이랑 삼촌뻘. 삼촌뻘이어서 네. 되게 뭔가 어쨌든 의지할 수 있는 아빠 느낌이 음. 들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가수랑 프로듀서랑 진짜 생각보다 보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녹음 같은 거 하면은 뭐 며칠 그냥 계속 붙어 다니고 네. 또 계속 그 뭐랄까 발음이나 소리 지적을 해주기 때문에 뭐 안 친해질래야 안 친해질 수가 없죠. 네. 네. 여튼 블랙핑크가 파파라고 부르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다 가졌어요, 네. 테디분은. 그죠? 그러니까요. 네. 예. 자, 그러면 블랙핑크의 노래 중에서도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뭐 이 노래가 거의 이제 월드와이드로 세계를 휩쓴 노래 중에 하나죠. 네. 예, 바로 Kill This Love입니다. 아, 이 노래도 뭐 작사, 작곡, 편곡까지 편곡까지. 했는데 이제 요즘에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그 한 사람이 작사 작곡 편곡을 다 하지 않고 네. 또 많은 작곡가가 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약간 그룹화 되기 때문에 거의 뭐 BTS나 뭐 또 레드벨벳이나 네. 그 많은 지금 잘 나가는 아이돌들은 네. 작곡가가 한 명이 아니에요. 예. 웬만하면은 노래가 거의 다 겹쳐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예. 파트별로 나눠서도 네. 하고 그런다 하셨잖아요, 네, 네, 저번에. 네, 네. 네, 네. 그러면 우리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 들으면서 우타우 씨와는 이제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정호의 희망곡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제 남은 시간은 다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소개해 드리는데 좀 쓰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앞으로 특별한 사연이 하나 도착했어요. 네,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1년하고도 10일이 흘렀다. 2012년 여름 MBC 파업이 한창일 때 동부 이촌동의 한 술집에서 피곤하지만 형형했던 눈빛의 그를 만났다. 그를 본 나는 늙은 말이 바람에 울어대니 영웅의 마음은 쇠퇴하지 않았네 라고 읊었던 두보의 19절이 생각났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시궁창에 있을 때 우리 중 하나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고 그것은 언제나 그의 몫이었다. 그가 떠난 지 1년하고도 10일이 되었다. 8월이 가기 전에 그를 그와 나의 고향인 전주에서 그리고 그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인 MBC에서 추모하고 싶다. 나는 그를 친구로 뒀지만 그를 존경했다. 그의 명복을 빈다. 그의 마지막 문자이다. 항상 응원 문자 고맙다. 이제 겨울이 온다. 신이 날 많이 사랑하나 봐. 그대 잘 가라. 네, 라고 하면서 사연을 마무리 지어 주셨네요. 아무래도 해직 기자, 고 이용마 기자의 친구분이신 것 같죠? 저도 MBC 사람으로서 또 파업도 참여해 본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네, 이분 돌아가셨을 때가 기억이 나네요.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네, 그분의 일주기를 추모하면서 저희 정호의 희망곡으로 긴 사연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참 멋진 글인데 너무 길어서 전부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은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광석의 노래 신청해 주셨거든요.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전해드립니다. 정호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작은 얼굴에 끌리다 윤곽 관리 전문 브랜드 에스테티아에서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배달 가능한 스무디, 스무디킹 효자 CGV점에서 스무디 교환권. 인테리어 건축자재 전문 럭키 목재에서 편백 제품. 내가 가장 예뻐 보이고 싶은 날 메이크업 마리에서 이용권. 기타 연주와 커피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카페 인앤아웃 전주 평화점에서 음료 교환권. 전주시 고사동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영화 관람권. 예쁜 아기의 행복한 꿈 파파야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 빙상 경기장 앞 별 5개 장수 돌침대 전주점에서 바이오 찜질팩. 커피와 디자인이 공존하는 소울에서 더치커피 교환권. 내 피부를 부탁해 고운 미래에서 마스크팩을 선물로 드립니다. 정호의 희망곡 이제 3, 4부도 마칠 시간인데요. 그럼 내일 정호의 저희 온라인으로 함께 만나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정호의 희망곡은 오늘 호텔 캘리포니아 이글스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